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쓰는 살균제 등을 농민들이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장을 완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면 비용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저렴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됩니다. 문체부는 115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이들섬을 K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섬마을 주민학교와 캠핑장, 청년 예술인 놀이터 같은 관광시설들이 운영되고 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산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이 본격화됐습니다. 가족 단위 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학습원과 생태놀이터 조성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내년까지 이들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도내 최초로 여성 위기 청소년 쉼터가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위기 청소년 쉼터는 여성 청소년에게 1년 가까이 정서적 지원과 교육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친환경 농사에 쓰는 살균제 등을 농민들이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친환경 유기농 자재 제조장을 완공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10배 이상 저렴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톤 규모의 제조기에 유황과 황토, 가성소다, 천일염 등을 붓습니다. 하루 정도 잘 섞고 하루 정도 숙성하면 500리터의 살균제인 황토유황합제가 만들어집니다. 시중에서는 1리터에 5,000원에 팔고 있지만 이곳에서 만들면 95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살균제인 유황합제를 착 달라붙게 돕는 전착제인 유화제는 직접 만들면 25배 이상 가격이 저렴합니다. 1리터에 25,000원짜리 유화제는 이처럼 직접 만들었으면 1,03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순수 재료비만 드는 것이라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 10배 이상 싼 셈입니다. 친환경 자재가 굉장히 비싸요. 비싼 만큼 일반 농약에 비해서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약 한 번 쓸 때 저희 한 3번, 4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착제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오일을 만들어서 쓰면 효과가 높고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생산된 살균제와 유화제는 보관 수칙만 잘 지키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살균 효과가 높은 데다 내성이 잘 생기지 않고 철골이나 시설물에 손상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친환경 유기농 자재 제조장을 짓고 이달 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 중순까지 냄새 저감 설비라든가 보온 설비, 폐수 정화 설비, 내부 설비를 구축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도 되고 친환경적인 영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 운영 단계지만 벌써부터 농가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봄철 일을 시작하면 저런 거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밥 해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 재료비만 좀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좋죠. 일단 힘이 좀 덜 들고 쉬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군산의 친환경 농가 500여 곳, 직접 유기농 자재를 만들어 쓸 수 있어 농업 경영비 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달 SK그룹 등이 새만금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1조 원대의 한중 합작 투자가 또 한 번 성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에서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등과 생산시설 건립과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609의 올해 말 공장을 착공해 2029년부터는 한 해 5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7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전구체 생산 회사인 거린메이와 손잡고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본 설계를 끝내고 오는 6월엔 교육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오는 11월 시공사를 선정해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비가 1,896억 원에서 건설비 등으로 1,0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익산시가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해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21일에는 김수흥 국회의원이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 성공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 225곳에 대해 공약 실천 계획 평가를 진행했고 익산시는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 평가는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 등 35개 세부 지표별로 이루어지며 익산시는 총점 90점을 넘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40명의 시민 배심원을 구성해 민선 8기 92개 공약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됩니다. 문체부는 115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새 섬을 K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섬마을 주민학교, 캠핑장, 청년 예술인 놀이터 같은 관광시설 등이 운영되고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너머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우두커니 선 등대가 노을과 눈을 맞춥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암석들은 파도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고군산 군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말도, 명도, 방축도입니다. 문체부는 115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새 섬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관광섬 육성 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춘 사업으로 방축도, 말도, 명도의 잠재력과 관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추진 체계를 꾸리고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도는 숙박시설, 휴게소가 리모델링되고 야간 조명시설이 강화됩니다. 명도, 방축도는 섬마을 주민학교, 캠핑장, 청년 예술인 놀이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섬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어플로 간접 관광할 수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와 노을멍 축제, 깃발 바람개비 축제 등도 추진됩니다. 트레킹 로드 조성과 함께 올해 섬 사이를 잇는 인도교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관광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 개발을 통해 군산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전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전북은 80으로 전달보다 8.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73.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인 72.8보다 높은 겁니다. 연구원 측은 은행권 금리 인하와 규제 지역 해제,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이 전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이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군산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보다 0.2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고 올 들어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 평균 마이너스 0.14%에 비하면 여전히 군산의 하락폭은 큰 편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기간 0.31% 떨어졌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북도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위는 위원장 김정기 의원, 부위원장 김슬지 의원을 포함해 군산, 김제시, 부안군 출신 9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새만금과 인접한 세 지역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임차 지원사업,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 구입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창업농 178명을 선발했으며 지난해 선정 인원 중 90%가 영농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1년 가까이 정서적 지원과 교육, 재활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회복지원센터인데요. 도내 최초로 여성위기 청소년 쉼터가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 80%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이혼 가정이거나 가정 해체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들은 쉼터에서도 규율을 지키기 어려워 다시 거리에 나옵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또 돌아갈 가정도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의 늪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익산의 여성 청소년 대상 회복지원센터인 바자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자나무로 만든 울타리라는 순 우리말로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비행을 예방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력하는 기간인데요. 한두 명이라도 여자 청소년들을 좀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성매매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지원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자울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는 8명의 1호 처분 여성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의식주를 제공받고 교육과 직업훈련, 심리재활과 문화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복지원센터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로 아이들을 복귀시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일주일만 잠시 머무는 청소년 쉼터와 다릅니다. 도내에는 전주에 1호 처분 남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룹홈이 몇 곳 있을 뿐 여성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은 전무했습니다. 이번 바자울 개소로 도내에도 최초로 여성 청소년 회복지원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은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립의 기회 또는 사회 적응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자울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는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가 1호 처분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뒤 익산시의 여가부 국비 지원을 받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보살핍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바자울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의 공사 현장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1억 6,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1,600여 차례 자신의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에서 조직원을 건드렸다며 보복 폭행을 일으킨 폭력 조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파 20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상가 앞에서 조직원과 SNS에서 다툰 백학관파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한편 보복 폭행은 5일 동안 이어졌으며 양대 폭력 조직원 7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6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4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명입니다. 전주가 54명, 군산 15명, 익산 18명 등입니다. 익산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이 본격화됐습니다. 가족 단위 체험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식물학습원과 생태놀이터 조성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내년까지 이들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 소동 생태관광지. 금마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17일부터 공사가 시작된 500제곱미터 규모의 생태학습원입니다. 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돼 오는 10월까지 식물 정치장과 체험교육장,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사장, 2,000제곱미터가량의 부지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생태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과 언덕 놀이시설, 체험 놀이터 등이 구축됩니다. 식물이나 생태 학습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또 가족 단위 피크닉 공간으로 또 이렇게 활용이 될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곳이 저희가 이제 익산에 환경 교육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금마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원앙과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우수한 생태 환경이 입증됐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이곳을 일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하고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올해 생태학습원과 생태놀이터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에코 캠핑장과 생태숲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코 캠핑장은 12개 사이트 규모로 만들어지고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숲에는 각종 유실수가 심어지게 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생태관광지 인프라가 모두 구축되면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맡게 됩니다. 현재 38명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고 세부적인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은 주민들 위주로 저희가 운영이 될 계획인데요. 아마 저희가 이 식물학습원이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서로 이제 상의도 하고 내년까지 모두 64억 원이 투입돼 익산에서 유일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될 금마 생태관광지. 아이들에게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생태 관광산업 육성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 111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외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공공병원과 시군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3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익산에서만 하트세이버 45명이 선정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40명에 익산시민 5명이 하트세이버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선정된 93명의 하트세이버 중 42%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트세이버는 위급 상황에 빠진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익산역에 다이로운 우체부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익산역 3층 출입구에 다이로운 우체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로운 우체부는 갈등과 상실 등 고민 내용을 비치된 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월 1회 수거에 전문가 상담 등을 연계해 줍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의 올해 교육 공무직원 신규 채용의 평균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은 4개 직종 221명 모집에 1,910명이 응시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교무 실무사로 5명 모집에 790명이 응시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교육복지사 19.8대 1, 특수교육 지도사 일반은 14.4대 1,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인은 4대 1, 조리 실무사는 2.6대 1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27일 발표되며 9월 이후 도내 교육기관에 배치됩니다. 전주역 복합 황슨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길 종합건축사의 세빛나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243억 원을 들여 전주역 인근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고속버스 환승장과 편의시설, 관광 거점 시설이 들어선 전주역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17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백성기 경사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강력계 장기미제 사건팀으로부터 백경사 피살 사건 브리핑을 들은 뒤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은 백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 만에 결정적 물증을 발견하면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 중 한 명인 이장학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원광대 산악관 커플링 사업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평균 취업률 90%를 넘기면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S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광대 산악관 커플링 사업은 식품영양학과와 식품생명공학과, 반려동물 산업학과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식품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18회 군산 꽁당 보리축제를 개최합니다. 꽁당 보리축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들에서 열립니다. 축제장 주변은 보리, 해바라기, 메밀 등이 조성돼 있으며 꽁당보리 노래자랑, 어린이 시집기 등 시민 참여 행사와 군산 농산물과 가공품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특히 축제 측은 보리밭 사이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2회 군산 수제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5개의 군산 맥주 업체가 참여하며 블루스 음악과 접목해 열립니다. 국내 정상급 블루스 밴드 16개 팀과 직장 동호인 밴드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한국수제맥주협회 전시관 등도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는 모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16,700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 및 조류보호협회 익산시 지부가 지역 학교 주변 나무에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야생조류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현동 익산시 역사문화 탐방을 운영합니다. 이번 탐방은 모현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고자 진행하고 주민들의 현장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다소 높게 일겠고 먼바다에선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